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아니면 네이버, 유튜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제 내 마지막 수업에 이제 초5 우리 공주님 3명 있는 근데 애들이 어제 나한테 뭔 얘기를 해줬냐면 바지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오버핏과 옷 입는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 오버핏을 입어야 좀 짜치지 않는다고. 통은 좀 커야 된다고. 선생님도 인스타를 하고 트위터도 하고 유튜브도 하거든요. 벌써 20년, 15년 전이네.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도 젊었을 때가 있잖니. 나는 X세대였단 말이야. 나는 너네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나이 또래가 컴퓨터를 제일 잘 다루는 세대야. 우리는 컴퓨터가 키보드로 다 만들어 이렇게 동작시켜야만 동작하는 세대부터 지금까지 쓰고 왔고, 스마트폰이 1세대부터 난 아이폰 3GS부터 썼거든. 지금 17까지 나왔으니까 그 세대 동안 아이폰만 썼단 말이야. 그 아이폰으로 별거 다 해. 영상 편집은 귀찮아서 안 하고 시간이 걸려서 안 하죠. 녹화도 아이폰으로 하고 내 모든 3,500개의 영상들이 다 아이폰으로 거의 다 찍어왔던 영상들이야. 내가 아이폰 10인가? 7인가부터 써서 영상을 녹화했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제도 1테라지만 용량이 큰 걸 사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들은 혹시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거나 뭐 그런 정보를 얻어본 적 있어? 찾아봐. 응? 직접 찾진 않아. 선생님 말해주는 거만 듣고 따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왜 열풍타 가입 안 해? 우리 방에 없던데? 아니 근데 잘못 봤는데 선호가 없는데? 이러고 봤거든. 내가 선호를 수방했다고? 아 그거 방 바꿨잖아 이 나쁜 놈들아. 다시 올렸어 내가 링크. 다시 올려줄게. 단톡방에 있어. 여기 그 전에 방은 고이랑 같이 있어서 고일방 새로 만들었어. 그 주방방에서 나는 잘렸나 이러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나이 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책이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좀 힘들지. 왜냐면 책은 돈이 들어가잖아. 도서관이 지금 전 좋지도 않았고 학교 도서관도 책도 별로 없고.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써. 자기 그 문제다. 그다음에 인지과학자들 그때부터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의 방법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내 친구들도 공부 잘했고 나도 잘했으니까 정말 뭐래. 누가 보면 내가 울린 줄 알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뭐 결국 잔소리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좋은 루틴을 만들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다 괜찮은 루틴들을 가져. 왜냐면 그만 짜라. 왜 뭐 이렇게 울다가 울면서 웃으면 몸이 변해 이 새끼야. 똥을 털났나? 좋은 루틴을 만들어. 나도 오늘 되게 욕하면서 나 일어났거든. 어제 영상 올라간 시간 보면 알겠지만 새벽 3시, 4시란 말이야. 나 어제 6시 끝나고 7시에 들어가서 사람 난 혼자 사니까 옷도 빨래도 해야 입고 올 거고. 오늘 옷이 추리닝이잖아. 너무 힘들어서 추리닝 그냥 입고 나왔어. 그 살다 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투자해야 될 시간들 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많아.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거가 첫 번째야. 내가 무슨 과목을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 성적에 맞춰서 어떤 걸 더 하겠다라는 걸 세울 수가 있어.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시키는 건 좀 그냥 그대로 따라라. 어제 뭘 했어? 집에 가서 개념 테스트 답지 만들고 반복수학에서 연산해와라 했지. 근데 개념 테스트 답지 안 만들었잖아. 왜 잠들기 전에 만들어야 되느냐? 왜죠? 선생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 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이야. 인지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찾아낸 방법이라고. 우리의 기억은 자면서 형성이 돼. 그러면 잠들기 전에 복습을 해줘야 돼. 잠들기 전에 복습을 해줘야 자면서 기억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적절한 자극을 받지 않고 그냥 잠들면 우리 뇌는 그걸 지워. 그러니까 자면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중요했던 것들은 기억을 하는 게 인간의 뇌의 기억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 것 같잖아. 그죠? 어떤 기억들이 남죠? 아주 강한 기억들이 남아요. 되게 신났거나, 되게 즐거웠거나, 되게 슬펐거나, 그 다음에 되게 창피했거나 이런. 근데 이것도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지. 왜? 우리가 그걸 계속 꺼내보지 않으니까. 근데 구구단은 계속 기억에 남아. 왜? 계속 쓰니까. 안 쓰면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입력과 출력이거든. 출력 자체를 많이 해봐야 돼.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야?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지고 이걸 판단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얘가 안 되면 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념 테스트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구구단 같은 겁니다. 산수를 할 때.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입력하는 방법도 계속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뽑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뭘 기억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근데 바보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개념 테스트를 보고 모르니까 봐야지. 그래, 좋아. 거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니까 보지 말아요? 봐야 돼. 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냥 산수만 해. 한 번 더 정리하지. 포맷을 다 써야 되네. 어떤 개념을 모르거나 어떤 식을 몰랐어. 문제 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내가 모르는 걸 하는 연습장에다 그걸 써보던 한 번은 써봐야 된단 말이야. 자전거 타기 한 번 배우면 안 까먹죠. 왜죠? 몸으로 하니까 그렇지. 니네 공부도 뇌는 뭐야? 몸이야. 반복 숙달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줄 땐 다 이해가 됐거든. 근데 반복 숙달을 안 하면 이렇게 쫙 다 어디로 가? 뒤로 날아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야? 반복 숙달을 해줄 때까지 해야 된다. 익어질 때까지. 이것도 몸으로 하는 거다. 알겠어?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유리함수 개념 테스트를 다 정리했고, 유리함수는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없었고 그래프도 별로 없었어. 그쵸? 간단하게만 해보면 1번형이 기본형이 얘야. 모든 함수는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갖죠. 자, 식을 봐보자. 분모가 뭐가? 분수죠. 문자로 표현이 되겠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게 흔치 않았다고. 다 분수는 숫자였지. 문자가 분모에 가는 걸 거의 못 봤어. 그래 안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분수 형태는 이거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 공부 못하는 선배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 이런 거 실수 빼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최대한 줄인 거야. 가장 더 줄이면 안 돼. 공역이 뭐야? y가 y는 0이 실수예요. 자, 공역을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공역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시역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내가 우리가 배우는, 니네가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역함수 존재하죠. 그러면 공역이 이렇게 되면은 치역이 이거 알겠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지. 다시 얘기하면 공역도 뭐야? 이거야. 유리함수 역함수 존재한단 말이야. 저렇게 얘기한다고. 1대1 대응 함수잖아. 근데 그거 얼버무려 정의 안 해줘. 수학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고등수학에 되게 많다. 왜냐면 그것까지 다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지법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수체계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은데 니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얼렁뚱땅 쓱쓱 빼놨어. 좀 얼기설기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를 잘 풀고 어려운 문제까지 풀기 위해선 저런 개념까지 해야 되고, 아이고, 자 반비례 함수기도 하죠.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지금 우리 뭐 한 거지? 그래프를 모양을 어떻게 했어요? 외웠습니다. 모양을 외운 거예요. 원래는 x에다 집어넣어서 수많은 점을 찍어봐야 됩니다. 모양을 외웠죠. 그래프의 특징이 뭐다? 점근선을 가진다. 저 두 개의 곡선이 x축하고 y축에 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모양 자체가 y는 x의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역함수 개념을 배워서 알겠지만 y는 x의 대칭인 본인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라면 역함수 f 인버스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해가 안 가고 왠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뭔가 내가 빠지거나 해서 뒤처지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옛날에 약간 그런 파였거든. 뭐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안 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꾸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 공통수학 1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수가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 언제 다시 해? 헤르미온네야? 헤르미온는 마법시계라도 있지. 그지? 니네 인생 똑같이 24시간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 따라가면서 벅차.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시간이 조금 나면 그때 찾아봐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보여줬지? 이거 보여줬어요. 왜 y는 x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지 보여줬어요. 설명한 건 기억이 나지만 설명 내용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제 못 풀어. 설명한 사실만 기억이 난다면 수박을 사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겉에를 열심히. 너 요즘에 일요일마다 아주 들어와. 이거 뒤집어 엎어야지. 아주 그냥 다 추성률이 아주 다들이 아니라. 수박을 사서 겁만 열심히 핥아 먹고 있어요. 자, 두 가지 개념입니다. 도형의 이동 기억나세요? 공통수학 도안이야 투야? 공통수학 투잖아, 그지? 직선을 공식하고 배웠잖아. 자, 거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 y는 fx가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이 있죠.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대칭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 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망했지. 망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보고 외워야지. 이 수학의 거지 같은 부분 하나 그거잖아.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찾아봐. 개념 테스트 달라고 하는가? 선생님 거기서 찾아. 알아들어? 개념 테스트 우리 재생 목록이 있거든? 우리 거 공통수학 2만 내가 재생 목록에 다 올려놨어. 공통수학 2만. 거기서 그럼 개념 테스트만 검색해. 그럼 쭉 뜰 거 아니야. 그게 공부야. 복수기로. 그래서 y는 대칭 중에서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얘기했으니까 쓰자.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 어차피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기호를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죠. 이 기호의 의미가 뭐야? 그 시기의 y 자리에 전부 다 얘를 대입하고 y가 몇 개든 x 자리에 뭘 대입한다? x-p를 대입합니다 라는 뜻이었죠. 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부호가 반대야? 이 그래프에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반대야. y는 대칭은 저 축의 문자의 반대인 놈들 x면 y, y면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돼. 그게 왠지도 이해돼야 돼. 그래프 그려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원점 대칭을 하면 y도 x도 부호가 반대야. 왜?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하는 거니까.
자, y는 x에 대칭하면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넣은 식이 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함수 식이죠 얘가. 대칭 대응관계가 반대입니다. y는 x에 대칭하면 왜 대응관계가 반대냐? 여기 a,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y는 대칭하면 어떻게 되느냐? b, a 됩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거? 선대칭의 정의가 뭐야? 이 점에서 그 선까지 직각으로 이은 것만큼 더 가는 게 선대칭이야. 그래서 이 점을 미지수 xy로 잡아놓고 어떤 거 사실 두 가지, 미지수가 두 개지. 그럼 식이 두 개 나와야 돼. 그 식 두 개가 뭐야? 중점이 y는 x 위.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얼마?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수직이니까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 1. 알아들어? 그래서 y는 x 대칭하면 여기가 b, a가 된다고. 대응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불러. 물론 역함수 그래프가 아니게 그냥 역함수가 아닌 애들도 대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애가 있으면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돼요. 저 부분 겹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접어지니까. 그러니까 역함수가 아니더라도 그거 함수는 아니겠지 쟤. 왜 x값 하나에 y값 두 개 나오니까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 대칭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마이너스 x는 f에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y는 x분의 a가 얘를 무슨 쭉 대칭해보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선대칭을 해보자. 그랬을 때 뭐가 나오는 걸 보자고. 그러면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넣을 거고 이 식을 정리해보면 xy는 a고 y는 x분의 i니까 자 이거 내가 뭐야 대칭한 함수식이죠. 대칭한 놈의 그 식이지. 원래대로 나왔어 안 나왔어? 원래대로 나왔어. 그놈 자체가 y는 x 대칭 그래프를 갖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굳이 안 해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해보는 게 좋겠죠. 이거에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a가 된다고. 니네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 다 똑똑해.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복습하고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날 해라. 개헌 테스트 답지 안 들었어? 봐봐. 요즘 내가 늦게 가도 별로 못 갈고는 이거 저 시키면 열심히 한단 말이야. 저런 게 시키면 한단 말이지. 안 늦고. 방수상 다 풀었지? 제좀도 했고. 어제 나한테 찍어서 보냈냐? 자, 하면 돼요. 안 될 거 없습니다.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자, 그런 그래프의 특징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 하는 거야? 평행 이동한 놈을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보통 불러? 표준형이라고 다 같이 불러. 모든 함수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표준형을. 그럼 y 대신에 뭐 들어가겠어? y-나 q가 들어갈 테고 x 대신에 x-나 p가 들어가면 이 기호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y-나 q는 x-나 p분의 a겠죠. 물론 이 그래프는 a가 암수일 때입니다. a가 암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조금 번외인데 이때 우리가 선생님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 10 보면서 뭘 본다고 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억나니? 맞춤 몽쉘 변화를 본다고 했어. 변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죠? 얘도 x가 증가할 때 y가 헤이 정신 차려. x가 증가했는데 y가 감소야. 근데 또 여기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x값 여기 x값이랑 여기 x값일 때 y값을 비교하면 증가지.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쭉 이어서 볼 때를 본다면 이해가겠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그 말을 못 읽더라고. 가끔 이제 기억이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거 고르세요 했을 때 너 물어보거든. 근데 그걸 못 읽어. 그러니까 저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거는 연속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팡팡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저게 평행 이동된 거니까 저걸 그릴 때 뭘 중심으로 그려야 될까? 점근선 중심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고요. 쟤는 X절편 Y절편이 없는데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절편 Y절편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기억나요? 자, 저게 표준형이고 저렇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뭘 준다 보통은 우리한테? 일반형의 그래 관계식을 준다. 일반형을 써보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고 정말 쓸데없는 식이라고 그랬죠. 되게 불편한 식이에요. 불편한 식입니다.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맞습니까? 1차분의 1차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뭐 해야 돼? 우리는 cx 더하기 d를 뭐로 나눠야 돼? ax 플러스 b로 나눠야 돼. 이건 숫자일 때는 하는 거고 문자로는 안 할 거야. 어찌됐건 이 식은 정리되면 이 식이 될 거니까 굳이 뭐 그걸 이걸로 할 필요는 없겠지. 다만 뭐는 기억하자. 얘랑 역함수 관계인 함수가 있는데 걔도 유리함수다. 역함수 관계인 함수의 관계식 기억나니? 외웠어? 올. 지우 얘기해봐. y는 네. 그렇지. 난 농설 박스를 샀는데 매달 기억이야. 자, 기억나겠어? 이것만 이거 말고는 사실 새로 배울 거 없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습했던 사람이면 세 번째 복습이야. 최소한 4번은 해야 단기 기억이 돼요. 끄집어내는 연습이 4번은 돼야 돼요. 뭐 난 지금 부분분수, 번분수 사실 그거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진짜 너무 쉬운 거라. 어제 연산한 걸로 충분히 외웠을 거야. 그럼 뒷장을 와보시면요. 위치관계가 있어요. 위치관계, 개형 테스트 뒷장. 그 위치관계 설명 안 했거든. 위치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직선과 유리함수 간의 위치관계거든. 직선과 유리함수 간의 위치관계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걸 뭐 굳이 정리하기도 애매한 게 교점이 많으면 몇 개 나올까?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래프가 만나잖아? 그래프 교점이 많이 나오면 몇 개? 2개인가요? 이런 경우 2개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따라, 기울기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지금 우린 유리함수 고정해놓고 1차 함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볼까요?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2개야. 지금 이해가겠어요? 이런 형태면 2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기울기가 저 상태에서 기본형에서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음수면 좀 달라지지. 어떻게? 2개일 수 있고 1개일 수 있고 빵개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누가 고정? 얘 고정.
기본형이니까 A가 양수인 거고 이거 고정 1차 함수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K가 뭐야? 변수로 나와 있는 거니 K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 거 이건 M이 0보다 클 때네요. 이건 M이 0보다 작을 때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로 고정인데 그쵸? 이때는 K에 따라서 교점 계수가 달라지겠네. 여기까지 해보니 자 교점이 나왔다. 교점이 나오면 뭘 만들어야 돼 우리는? 교방을 만들 거고 교방이 몇 차 방정식일까요? 지금 이의 직선과 유리함수의 교방은 몇 차식일까? 2차식이니까 표면식 D가 우리한테 교점의 개수라는 거야. 그치?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조건들을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알려주겠지. 접할 때는 그럼 표면식 D가 0이 되겠죠. 표면식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고 이렇게 위치관계에서 보면 이번에는 직선이 이게 고정이고 이렇게 놓고 보자. 그럼 누가 변수야 지금? 이거 M이 변한다고 치죠. M이 변한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쟤는 어떻게 돼? M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돼? 그래 변하겠지. 그 어떻게 변하냐고 물어봤지. 그 기울기에 따라 변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어떻게 변하냐고. 그 변화를 묘사해 보라고. 그 변화가 기울기에 따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묘사해 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 거죠. 나 이거 식 알죠? 그죠? 근데 M이 변해요. 그럼 선생님 무척 가르쳐줬어요. 얘는 어떤 애야? X1, Y1을 지나고 뺑글뺑글 돈다고 이놈들아. M이 0이면 이렇고 M이 1이면 이렇고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렇잖아. 뺑글뺑글 돈다고. 이거 지식이고 기억해야 돼. 이런 것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는 게 실력인 거야. 난 저거 식은 내내 들어오는데 저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 이것도 그냥 통으로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어? 지금 변수가 누구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거라고 했어. 그럼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뭐야?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죠. 직선은 뭐하고 뭐로 정의되죠? 방향과 위치로 정의돼. 방향이 기울기고 얘가 변해. 방향이 위치가 정해졌지. x1, y1으로. 그럼 방향이 변한다라는 건 여러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데 쟤네들은 위치가 변하는 거죠. y절편이 변하니까 그대로 기울기는 그대로 위아래로 움직였고 자 M이 변하면 그냥 그런 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뺑글뺑글 도는데 누구는 안 나와? X는 X1은 안 나오지. 왜? 이 식은 M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X는 X1이라는 식이 안 만들어지거든. 지식이 없어진 거죠. 또 까먹은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점 자체가 어디 있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점근선의 교점에서 회전을 한다 직선이. 그러면 M이 0이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네. M이 양수면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까지 봐야지. 두 개에서 만나. M이 쫙 커지는데 얘는 안 만들어지지. 안 그려진다 했죠. 그리고 M이 음수면 빵개예요.
그러니까 정근선의 교점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다른 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정근선의 교점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m이 0보다 크면 교점 몇 개? 2개고 m이 0이거나 m이 음수면 교점이 몇 개야? 0개야. 정근선에서 회전할 때. 정근선이 교점에서 회전할 때. 자, 한 개 만날 수 있어 없어? 한 점에서? 못 만나네요. 한 점에서 못 만나네요. 이해가니? 여기 다 쓴 거니까 지워도 되죠. 그런데 조금 딴 점이 x1, y1이 정근선의 교점이 아닌 다른 점이라면 접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여기가 뭐 x1, y1이라고 해보자. 그럼 달라지겠죠. 이해가요? 자, m이 0이면 한 개야 교점이. m이 양수면 두 개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안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 돼. m이 음수면 빵개인데, 그쵸? 언제까지? 항상 빵개인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m이 k일 때라고 하자. 이때도 한 개인가요? m이 k보다 작아지면 몇 개야 이거? 두 개야.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m이 k보다 커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스쳐지 나갈 때 있겠죠? 보다 이 사이에서는 이때는 m이 뭐라고 할까? k1, k2라고 할까요? k2 상황에서는 저 상황에서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아니, 빵개가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고정했죠? 유리함수를 고정했죠. 그럼 반대로 직선이 고정이고 유리함수가 움직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지? 그냥 그래프 특징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기본형에서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사실 중일 거라 설명 안 했는데 불현듯 니네가 중일 거를 기억할 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A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그래. 변하는 건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 어떻게 변하느냐. Y축? Y축이랑 X축이랑 만나는데 거의 가까워지, 항상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Y축에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요. 뭐 X축에 더 가까워요 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직선은 기울기에 따라, 그치? Y축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져요 말할 수 있죠. 기울기에서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원점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돼요. 원점에 더 가깝다 그러다. 로 설명하는 거야. 자, 이해가니?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자. 이것도 기본형에다가 써놔야 되고, 니네가 1번에서 답지에다가 좀 더 써놔야 될 표현이겠지. 이런 것들. 자, A보다 B가 커? A가 B보다 커? 그러면 1번, 2번 중에 누가 A야? 1번, 2번 중에 누가 A의 그래프일까? 자, 1번 어떻게 알아냈어? 느낌이야? 안 되지. 2번 느낌이야? 느낌이면 안 돼. 그거 내가 물어보잖아. 어떻게 2번? 왜 2번인지. 지금 말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답해봐. 네가 생각해서 나한테 그 과정은 결론을 내리고 1번이야 2번이야 얘기해보세요. 된 사람만 손 말하지 말고.
자, 내가 1차 함수에서 그때 얘기했었나? 2차 함수에서도 그렇고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하잖아. y는 ax제곱에서 a가 모양 결정하지. y는 as에서도 a가 결정하지 모양 어떻게 보면 위치를 방향을. 그때 a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x가 1 넣었을 때가 이라고 했죠. x가 1 넣었을 때 값이라고. x가 1 넣었을 때 값이 중요하다고. 기본형에서 항상. 왜? x에다 1을 넣으면 느꼈어. 기본형에서는 x가 1일 때 값이 되게 중요해. 그걸 나중에 대학교 가고 공대 배우면, 공대 가면 어떤 기계도 함수라고 할 수 있잖아.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거든. 빵 하고 1을 넣어버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어떤 결과들이 그걸 설명하는 게 된단 말이야. 기본형에서 항상 뭘 봐야 돼? x가 1일 때 값으로 그래프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바뀌었다. a가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의 그래프가 얘입니다. 자, 지금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게 어떤 걸까? 문자니까 모르겠는데 대소가 주어졌는데 난 판단을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고력이 없는 거야. 판단력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누가 알려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A, B를 숫자로 바꿔놓고 그러면 내가 X에다 넣어서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려본다거나. 그게 실제로 사고력이고 그렇게 해보는 행동까지가 사고력인 거야. 근데 뭔가를 주잖아 이렇게. 그러면 구경하고 있어. 선생님 알려주겠지. 그러면 안 돼. 나연이가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친구 생각을 해봤겠지. 근데 말을 하냐 안 하냐 차일 수도 있겠지만 해보는 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거야? 느낌으로 가면 안 돼. 항상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지. 됐니? 자, 이거 찍어놓고 오늘 같이 끝까지 만들어줘야겠죠? 야, 벌써 1시간 갔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나한테 진도가 늦대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수업 저번에 아파가지고 뺐으니까 보충 언제 하냐고 갈구고. 자, 대표이제 가보자. 녹화전 잠깐 끊었다 가자. 지가 늦게 왔으니까 실판 좀 지워줘. 아, 오케이. 나 오늘 몇 시에 왔어?